경알못을 위한 경제와 친해지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경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달라, 경제지표를 보는 법을 좀 이야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부터 한 5주, 6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경제지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영상과 달리 이거는 이제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친해지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볼 때 경제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지표, 경제 뉴스하고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지표가 어떤 게 언제쯤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경제지표가 최근에 어떻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경제지표가 중요하고 이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를 어느 정도 좋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지표를 보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과 같은 정책 결정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제지표, 뉴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미국 중심으로 경제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한국의 경제지표를 말씀을 드리고, 요걸 2주 정도 하고 나면 지금 뭐 1단계 정도, 경알못이라고 하지만 사실 투자에 관심 있고 이 동영상을 보실 만큼 경제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한 1단계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단계 높여서 2단계 또는 3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지표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면. 근데 그 단계에서 이제 좀 더 올라가겠다. 나는 3단계, 4단계가 되고 싶다. 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이 2단계, 3단계는 경제지표 보고 뉴스 보고 경제가 어떻구나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고, 지금은 중요한 경제지표는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2단계, 3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는 뭐 여기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만,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떠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뭐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들이 리포트를 써놓은 걸 보고, 또는 기자들이 기사를 써놓은 걸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스스로 경제에 대한 어떤 뷰를 가지실 정도가 되려고 하면, 경제지표가 어떻게 발표되고 있다가 아니고 그 경제지표가 어떤 것이다. 그 경제지표 안에서는 이것과 이것과 이런 것이 있는데 요걸 중요시해 봐야 된다라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3주차부터 시작할 건데, 뭐 GDP 이런 거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그 다음에 국제수지 환율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어떤 구성이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문학 작품을 쓰시는 분은 아니고 남이 써놓은 작품을 평론을 하시는 평론가였어요. 근데 실제로 작품을 쓰시는 분들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 평론하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늘 논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평론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밥은 할 줄도 모르면서 맨날 뭐 밥은 맛있다 맛없다 말만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론가들의 반론은 내가 밥은 못해도 밥맛은 좀 안다, 뭐 이렇게 반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지표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들 그리고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기사를 직접 쓰시죠. 근데 이제 보는 사람이 그 기사대로 또는 그 리포트대로 꼭 해석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데 이건 이랬는데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비유를, 글을 못 쓴다고 해서 비유를 못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경제지표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3주차 이후로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된다고 봐요. 투자에 필요한 거는 제가 볼 땐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하는 경제지표 뉴스에 좀 익숙해지시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숫자에 속지 않기 이런 것도 할 건데, 요거는 경제지표라고 하는 게 그래요. 경제지표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지표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거다? 절대 아닙니다. 이 경제지표는 세상이 경제라고 하는 것도 맨날 움직여 나가지 않겠습니까? 계속 바뀌어 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특정한 시점에 경제를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고 그거를 어떤 틀로 만들어 놓은 게 경제지표입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면 이 틀이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으면 이 틀을 그대로 계속 적용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세상은 B, C, D로 가고 있는데 그 경제지표는 계속 경제가 A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근데 외국인들이 왜 자꾸 저렇게 팔고 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왜 저렇게 팔고 나가고 있을까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나 튼튼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투기적으로 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는 튼튼한데. 그러다가 우리가 외환위기가 생겼죠. 근데 저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 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느냐? 경제지표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지 않았거든요. 펀더멘탈이 이 밑에서부터 이게 붕괴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경제지표가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어 나가고 반도체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나감에 따라서 그 전에 경제지표로는 이걸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경제지표를 바꿨어야 됩니다. 미국은 이걸 90년대 중반에 바꾸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가 튼튼하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고 이게 결국은 외환위기를 낳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6주차 정도에 한번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이제 경제지표를 보시려고 그러면 경제지표는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매달 특정한 날짜에 일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지금쯤이면 어떤 경제지표가 나온다를 대충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뉴스에 그런 경제지표가 나오면 지금쯤 나올 때가 됐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1번이거든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대충 네가 지금쯤 나올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게 1번입니다. 혹 이런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난 모르고 있었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표 주기가 제일 먼저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매월 언제쯤 어떤 경제지표가 나온다 정도를 머리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화면에서는 이게 까맣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블룸버그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화면인데 여기에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온다 이런 게 여기 쭉 있죠. 전부 다 미국 것만 뽑아놨습니다.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어떤 거다. 그리고 이게 5월 3일 날 발표되는데 5월 경제지표가 아니겠죠. 4월 경제지표이냐 3월이냐 안 그러면 1분기 경제지표가 나오는 것이냐 그게 이제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5월 3일 날 제일 위에 있는 경제지표는 4월 달 건데 F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확정치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추정치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서베이와 발표치. 이게 뭐냐면 그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미국 같으면 한 40명, 60명 정도의 이코노미스트들한테 물어봐요. 이번에 발표되는 이 경제지표가 대충 수치가 얼마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까? 모아서 중앙값 정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가장 빈도가 높은 값을 서베이 결과라고 해서 같이 내놓는 것이죠. 이거는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지표가 그 정도로 발표되면 이 정도 나올 줄 알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거보다 너무 좋게 나오면 와 이거 서프라이즈인데? 너무 좋은데? 그러면 기존의 시장이 이렇게 경제지표가 좋게 나올지를 미리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가격에 선 반영이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게 나왔으면 서프라이즈면 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한참 못 미쳐요. 야 이거 쇼크인데? 기존의 주가나 금리는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안 좋게 나왔으면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베이 결과는 어떻는데 기존에 발표되기 전에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발표 결과는 얼마다 이 차이가 실제 결과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GDP 성장률이 6% 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결과가 나왔네? 그럼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사람들이 6% 나올지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한 10%쯤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기존의 컨센서스가 10%였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미리 그걸 다 반영해서 올라가 있는데 실제 결과가 6%밖에 안 나왔어요. GDP 성장 6%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죠. 주가는 10% 나올 줄 알고 올라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나 높은 6%라는 GDP 성장률이 나와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컨센서스하고 실제 발표 결과하고 이 차이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에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나와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5월 20일, 5월 28일까지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똑같이 중요하냐?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느냐면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경제 지표만 따로 뽑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 처음에 중요도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컨센서스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곱해서 보면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경제 지표인데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게 또는 굉장히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경제 지표가 아니에요. 시장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시장은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와 컨센서스라고 하는 걸 두 개를 곱해서 매일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를 그 경제 지표의 중요도 곱하기 얼마나 이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냐 나쁘게 나왔냐를 계산을 해서 그걸 계속 더해 나가는 방식이 있겠죠. 요게 이제 시티그룹에서 이야기하는 내놓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시티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대충 지금 0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정도로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밑으로 많이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경제 지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 좋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쇼크라고 봐야 되겠죠. 쇼크. 여기는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 여기 팬데믹이 있었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한결같이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 시티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이렇게나 나빠졌다가 그 다음에 4월, 5월을 지나면서부터 경제 지표가 획기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작년 여름 정도처럼 그렇게 획기적으로는 좋아지지 않아도 계속 좀 좋은 상태예요. 내려오긴 합니다만 이거는 다 뭐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다 플러스잖아요. 다 플러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것보다는 좋은데 그게 작년 여름보다는 가을이 좋아지는 폭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거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지표는 조금씩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나쁜 상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경제가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몇 달 동안 4월, 5월, 6월 중순 정도까지 주가가 계속 횡보했죠. 좁은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때 경제 지표가 생각했던 것만큼밖에 안 나온 거죠. 더 좋게 나오지 않고 그 정도 상태로 좀 부진했던 시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경제 지표가 어느 게 중요한 거냐, 내가 어느 걸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경제 지표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론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GDP. 가장 포괄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다 포괄해 놓은 거는 GDP입니다. 국내 총 생산이라고 표현하죠. 총자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포괄해 놓은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경제 지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GDP는 가계, 소비하는 가계가 있겠죠. 투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있습니다. 세금 걷고 지출하는 정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물건을 사가고 우리한테 수출하는 수출 수입이 대상이 되는 외국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경제 주체가 존재해요.
가계는 소비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GDP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지표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비. 근데 가계가 소비를 하려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겠죠? 고용이 잘 나오면 소비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가계의 고용이 어떻다. 실업률이 얼마다. 취업자 수가 얼마 증가했다. 이거 그리고 소비를 얼마 한다.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를 한다.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어떤 지표가 그걸 잘 나타내 줄까? 그걸 봐야 될 것이고 정부 지출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거 수출 수입은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렇게 4개 부문이 존재를 하고요. 이 4개 부분은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가 지출하고 그 다음에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입니다. 외국은 우리한테 우리 물건을 사가기도 하고 우리한테 팔기도 하는데 GDP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수출하는 건 플러스고요. 우리가 수입하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빼기 수입. 그래서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을 못 하시면 경제는 아무리 봐도 그냥 합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경제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가 하나씩 쌓여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경제는 뭘로 구성되느냐? 경제의 가장 포괄적인 개념은 GDP고 GDP는 소비와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출과 그 다음에 순수출, 우리가 수출한 것 빼기 수입한 걸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C가 소비, I가 투자, G가 정부 지출, X가 수출, M이 수입. 그래서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빼기 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모든 내용은 아니네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경제지표는 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의 GDP 구성을 보니까 가계 소비가 전체 GDP 68%예요.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이 17%, 18%씩 비슷합니다. 순수출은 3% 정도. 마이너스인 이유는 미국이 수출한 것보다 수입한 게 많아서. 그때 우리는 미국의 경제를 볼 때 뭘 중심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소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소비. 왜냐하면 소비가 차지하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소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경제지표가 뭐 있느냐? 가계와 관련된 소비지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가 계속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고용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는 미국의 GDP에 소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중요하죠.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라는 게 미국 경제지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 경제지표에서 고용과 관련된 거는 주간 단위로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을 달라고 이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몇 명이다. 이걸 주간 단위로 발표합니다. 언제 내놓느냐? 매주 목요일 날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마다 나오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달 한 번씩 나오는 데이터가 뭐 평균 임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5월달 기준으로 지난 5월달에 7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소비자들이 소매 판매, 소비자들이 사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비가 얼마나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난 소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려고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생각하거나 이런 게 있겠죠. 소비자 신뢰와 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가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설문조사에서 나타내는 건데, 그게 뭐 미시간 대학교에서 하는 게 있어요.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도 월 중순쯤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가계가 개인이 얼마나 소득을 벌었느냐, 월급 같은 걸 얼마나 벌었느냐, 개인 소득 월말에 나오고요. 이런 게 주로 가계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를 합니다. 이게 GDP에 들어가는데,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지표가 이거예요. ISM 제조업 지수. 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지난 5월 달에는 3일 날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 이거는 뭐냐면 제조업 말고 서비스업. 미국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소비에서 서비스 관련된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60%가 넘고, 그 다음에 상품과 관련된 소비가 40%가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소기업 낙관지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공업 생산, 이거는 이제 광업은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공업 생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산업활동 동향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 주택 매매, 이미 지어놓은 주택이 어느 거래가 얼마나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신규 주택 매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케이스 실러, S&P 케이스 실러의 20개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죠. 건설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다음에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내구재 주문, 자본재 수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재고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재고가 많이 줄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고를 적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또 생산을 많이 하거나 구매를 많이 하게 되겠죠. 경제활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지출을 얼마 했느냐의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얼마 일어났는지는, 지난달에 얼마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정부 예산이나 또는 뭐 경기 부양책 미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 지난달에 뭐 조금 썼을 수는 있죠. 그 다음 달에 많이 쓸 거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값에 따라서 쓸 거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경제 지표에서 제외해도 됩니다. 그 전에 정부하고 의회가, 국회가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외와 관련된 그 무역 수지, 왜냐하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 GDP니까 요거는 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다 연결되어 있긴 한데 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미국 경제지표에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변동. 취업자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가가 사람들의 소비를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정책을 결정할 겁니다. 지금 연준이 테이퍼링 한다, 장기채 이제 그만 좀 사는 양을 줄이겠다라는 결정을 이번에 못하고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을 두겠다고 한 이유가, 아직까지 취업자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더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정책 결정이나 미국 경제 관련해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이 취업자 수 변동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물가, 인플레이션이 온다 안 온다, 이것도 월 중간쯤에 발표가 돼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GDP 당연히 제일 중요할 거고, 월말쯤에 발표가 됩니다. PC 디플레이트는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소비자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는 지난 5월달 달력을 놓고 며칠 날 어떤 지표가 발표되었느냐를 쭉 표시해 놓은 겁니다. 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고, 저는 이제 저는 경알못입니다. 저 경제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빨리 경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책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노트를 한 권 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한 페이지씩을 발표된 경제지표에 할당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발표된 경제지표가 나올 때 그 뉴스를 보고 이번 달 소매 판매액은 전월 대비 얼마 증가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응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했다. 그걸 한 서너 줄 써놓으세요. 그렇게 한 달 동안에 쭉 해서 내가 미리 정해놓은 한 페이지씩의 경제지표의 코멘트를 서너 줄씩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이 또 지나고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똑같은 순서로 계속 발표가 되거든요. 그때 또 그 밑에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서너 달 쓰시다 보면, 이 경제지표는 대충 지금 상황이 이렇네.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이 없구나. 이건 앞으로 내가 관찰하지 말아야지. 와, 이건 굉장히 중요하네. 앞으로 내가 관찰해야지. 그렇게 해서 대충 추리실 겁니다. 추려놓으면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 대여섯 개 중심으로 경제를 보기 시작하면 6개월 이내 경알못은 확실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1년 정도가 되면 이제 내가 경제에 대해서 뷰를 갖기 시작하고 그 뷰를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제지표를 놓고 꾸준하게 관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